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집단 감염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대책 추진단은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8월 14건 312명에서 9월 15건 278명으로 한 건당 평균 22.2명에서 18.3명으로 4명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포함된 9건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는 113명으로 내국인 발생 규모보다 10명이 많고 발생 기간은 3.2일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도 미등록 외국인들이 소재 노출을 꺼리는 바람에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은 물론 범죄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정폭력과 같은 사건, 사고는 다소 줄어들고 사기 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코로나19 이후의 사건, 사고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지난달 27일 속초시 먹거리촌의 모습입니다. 평소 술자리 모임으로 북적이던 상가 골목이 한산하다 못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일상화로 술자리를 갖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강원도 내 음주운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장기화된 올해 월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7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18% 넘게 급감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5.5% 감소했습니다. 가정폭력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가정폭력은 코로나19 전보다 14%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음주폭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가 음주 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음주 기회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설이라든지 추석, 돌잔치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면 사기 범죄는 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등이 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지난해 이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차단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이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와 같은 일부 범죄는 늘었지만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사건 사고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강원 지역 전체 112 신고 수는 4.4%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았던 철원의 관광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석정의 꽃밭은 한 달 동안 3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무리길과 올해 처음 문을 여는 주상절리길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 담기 어려운 드넓은 땅이 형형색색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맨드라미가 살랑살랑 손을 흔듭니다. 관광객들은 한 폭의 그림을 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꽃밭만 축구장 2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바깥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오니까 가슴이 확 튀는 것 같고 정말 상쾌하고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요. 지난달 초 문을 열었는데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에도 붐빌 정도. 벌써 30만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찾아온 관광객입니다. 지난 2019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역대 최대 관광 인파에 상인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10월 들어서 훨씬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고요. 꽃이 지고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위를 걷는 무릿길은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가 정식 개장합니다. 순담 계곡에서 시작해 3.6km 구간을 한탄강 절벽을 따라 걷는 아찔한 길입니다.
잔도길 입구 구간입니다. 높이만 35m에 달해서 이렇게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옆면과 바닥이 뚫려서 확 트여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11월 초 주상절기 잔도가 개장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2년 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철원 지역이 야외 관광지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데요. 해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철원 민통선은 수만 마리의 기러기떼가 장관을 이룹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DMZ와 민통선을 다녀가는 그 겨울 철새들을 전영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철원 평야에 젖줄이 되고 있는 토교 저수지. 여명이 밝아오자 쇠기러기들이 잠을 깹니다. 밤새 천적을 피해 충분한 휴식을 마친 수만 마리의 기러기들이 먹이 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 무리가 수면을 박차오르자 수만 마리의 무리들이 날아오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기러기들은 순식간에 분단의 장벽이 없는 남북의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살아있는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선사합니다. 흩어졌다 모여들기를 반복하기 여러 차례. 쇠기러기들이 펼치는 황홀한 군무. 분단의 하늘에서 자연이 선물하는 대향연입니다. 요즘 같으면 7시 반 이때 되면은 우리 집에서도 저수지에서 불 확 커도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와 보면 하늘이 안 보이게 들지에는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분이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한 게 하여튼 기분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러기는 집단 생활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함께 날아오르다 보면 가끔 자기들끼리도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다시 자신이 속한 무리를 찾아갑니다. 기러기들은 수많은 동료 중에서 울음소리와 꼬리 날개의 무늬를 보고 자신의 가족을 식별합니다. 비행을 할 때 V자형을 이루는 기러기들. 맨 앞에는 방향을 이끄는 기러기가 앞장을 서고 구간마다 서로 소리를 질러 신호를 주고받으며 교대를 합니다. 바람의 저항이 가장 큰 위치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크지만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 선두에 서는 기회를 두루 갖는 것은 철새 이동 경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쇠기러기는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철원 민통선을 찾은 쇠기러기들은 가을거지가 끝난 농경지 이곳저곳으로 가며 벼의 나달로 영양을 보충합니다. 그러다 인기척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면 다른 농경지로 옮겨 날아갑니다. 철원 민통선에 수만 마리의 기러기가 찾아오는 것은 농경지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원 민통선 평야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인적이 끊기기 때문에 사람의 간섭도 사라져 안전한 겨울나기 장소가 됩니다. 철원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완공된 토교 저수지. 천적으로부터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소중한 잠자리입니다. 최대 개체수가 7만 마리에 가까운 그 개체수가 찾아와서 철원 평야의 하늘을 수놓습니다. 철원 평야에 찾아오는 것은 먹이가 풍부하고 DMZ에 따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동토의 땅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해마다 10월이면 철원 민통선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쇠기러기들은 철원 민통선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이면 번식지로 돌아가기 위해 6,000km의 긴 여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거대한 저수지와 드넓은 평야가 겨울의 귀한 손님 쇠기러기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에서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등장한 가명 정보가
데이터 산업의 총화가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전망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강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민간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요청이 있을 예정인데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 정보를 쓰는 것이다 보니 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가명 처리된 건강보험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5개 민간보험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요청한 목적은 익명화된 통계표로 주어도 달성할 수 있고 제출한 연구 계획이 자료 제공 규정에 미달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연구 계획서에서 연구 가설이나 방법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등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게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보험사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등 본인들이 공개됐을 때 받는 어떤 우려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일정 기간 해당 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공유되는 검증 과정을 거치면 상품 개발 정보가 흘러나가서 개발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료 정보 자체가 공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만들어낸 결과물 역시 공적으로 공유하고 검증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단은 지난 8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6천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해왔는데 왜 민간보험사는 새삼스럽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른바 데이터 3법 안에 들어있는 가명정보 제공 근거 때문입니다. 법령상 개인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명정보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 과학적 연구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는 공공목적의 연구와 더불어 민간투자 연구,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도 인정합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 목적에는 아예 데이터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명시됐습니다. 애초에 상업적 목적을 염두에 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업계가 과학적 연구를 이유로 건보공단이 가진 의료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공공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건보공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목적이라면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보험사나 이게 제공 기준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고 연구한 결과는 대중한테 공개해서 전문가 검증을 거치는 절차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데이터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지난해 319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민간 보험사가 신청한 경우는 없었고 프랑스는 아예 보험의 보장성이나 보험료 변경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원주 오크밸리에서 참석자를 제한해 개막 행사를 갖고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36개국 해외 바이어 300여 명이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3D 가상 전시관에는 338개 기업의 1,059개 제품이 전시돼 쇼핑몰과 연동시켜 1년 내내 운영됩니다. 오는 15일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동북아시아 5개 지역정부의 지사 성장회의가 온라인으로도 개최됩니다. 강원도의 20대 취업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취업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강원도 20대 취업자는 8만 7천 명으로
8월보다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1.4%포인트 오른 63.5%로 안정됐지만 청년 취업 시장은 침체됐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6천 명으로 8월보다 4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2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뚜렷한 반면 지자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과는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스스로 돕는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국제 로타리 클럽이 춘천시와 프로젝트 동참 협약을 맺고 춘천 전 지역에서 위기 가구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선한 이웃 프로젝트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모든 읍면동에 방문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가 오는 12월 초에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흘림골 탐방로 공사가 65%가량 완료됐고 나무 데크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탐방로가 개방되면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던 주변 상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흘림골 탐방로는 연간 8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등산 코스였지만 지난 2015년 낙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폐쇄돼 올해까지 햇수로 7년째 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입에 제약을 받았다가 관련법과 고시 개정으로 반입이 허용된 대서양 연어의 수정란이 국내 최초로 강원도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아이슬란드의 한 업체로부터 5만 개의 대서양 연어 수정란을 들여와 본격적인 스마트 양식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수정란 5만 개는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2주간의 관리를 거쳐 부화시킨 후 길이 30cm, 무게 150g가량의 어린 고기로 키워 양식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이번 첫 수정란 수입을 통한 대서양 연어의 양식 연구가 성공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연어 시장을 대체하는 데 그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독일 홍보 활동을 마쳤습니다. 강릉시는 100여 개국, 만여 명이 참석한 올해 독일 함부르크 ITS 세계총회에서 한국관을 개관하고 2026년 총회 유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와 한국의 정책 비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는 강릉시와 대만 타이페이가 경쟁하고 있으며 개최 도시는 내년 9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 체험관이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65억 원을 들여 한지 테마파크 원형 광장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체험실 등을 갖춘 전시 체험관을 건립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